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고용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화려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모멘텀 가운데서는 지표, 특히나 고용 둔화, 연간 신규 취업자 수가 당초 발표보다도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M7 가운데서는 애플만이 약세를 보였고 오라클은 실적이 부진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M7 특히나 AI 반도체 중심의 대형 빅테크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지금 바로 밤사이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이 고용 악화, 오히려 배드 뉴스가 최근에는 굿뉴스, 좋은 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밤사이에도 고용 악화에 대한 엄청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지만요. 이게 오히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장 먼저 다우 지수는 0.5%가량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36%, S&P 500도 0.27%,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강보합권이지만 그간 워낙 또 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랠리가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밤사이에 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오늘도 고용이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이 연간 비농업 고용이 반토막 가까이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연간 신규 취업자 수, 신규 고용자 수를 다시 한번 좀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발표됐었던 수치 대비해서요. 무려 91만 명 가까이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발표됐었던 수치가 약 90만 명 이상이 부풀려졌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게 정치적 관련 공작이라면서 이 관련해서 이 노동통계국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구글은 2%대 강세 보였고요. 구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계속해서 약 1%대 강세 보인 빅테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7 중에서는 애플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켰는데요. 밤사이에 신제품을 발표를 했었죠. 이 아이폰 17 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폭 슬림해진, 얇아진 에어를 포함해서 이 신제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평가는 좀 아쉽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일명 카툭튀라고 하죠. 이 카메라가 크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여전히 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새로운 내용이 딱히 없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겼습니다. 이어서 피치가 세계 신용 3대 평가사죠. 세계적인 그런 평가사입니다. 피치와 그리고 이어서 무디스까지 함께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고요. 이 피치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 피치 쪽에서도 고용이 현재 미국 쪽에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를 더 부추길 수 있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매기가 도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이 밤사이에 자금 흐름 어떻게 돈이 이동했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하락불이고요. 또 이제 초록색이 상승불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에너지 그리고 금융 쪽도 강했고요. 이 대부분의 빅테크들 특히나 M7이 애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초록불을 강하게 켜줬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애플이 1.4%, M7 중에선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약간 제 눈에 좀 띄었던 점은 이 에어팟 프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이게 동시 통역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자면 제 눈에도 딱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은 AI 쪽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구글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5% 상승.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이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부각을 받았다면 밤사이에는 또 이 구글, 알파벳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CEO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고요. 또 메타도 1.8%, 뭐 거의 2%대에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AI 이미지 생성 스타트업인 블랙 포레스트 랩스와 1억 4천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메타의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이어서 엔비디아가요 1.45%, 사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막판 들어서 상승폭 높였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의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다 보니까 경쟁이 좀 우려가 부각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밤사이에 키방크가 이 쿠다 소프트웨어 스택 덕분에 엔비디아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지위를 공고히 지켜낼 것이다. 이 경쟁 우려는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브로드컴은 2.6%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나왔고요. 이어서 테슬라가 0.17% 올랐습니다. 이 밤사이에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보를 통해서 옵티머스를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했었고요. 또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3대 공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의 승인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들려왔긴 왔는데 그 전에 들려왔었던 판매량 부진에 비해서는 다소 이 상승 힘이 아쉬운 소재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보합 마감했던 테슬라, 이어서 오라클이 이 1.27%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 실적 발표가 방금 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약 20% 상승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이 CTO가 이런 발언을 했네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에서만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1분기에 1,5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 내용 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이 S&P 500 이외에도 나스닥과 다우지수까지 합쳐서 시장 움직인 종목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8.64%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 미 정부로부터 보너스 지급이 가능한 고평가 메디케어 보험에 대거 가입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찬가지로 7% 이상 강세 보였습니다. 이 노키아와 AI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협력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모았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 4.01%, 4%대 강세 이어갔는데요. 이 팔란티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18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 고객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반영했다는 평가가 덧붙여졌고요. 이어서 이 크게 하락한 종목 보겠습니다. 앨범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밤사이에도 약 11% 이상 두 자릿대 하락 보였습니다. 자, 중국의 CATL이요. 이춘광산을 다시 가동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공급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휴마나 12% 하락했습니다. 이 메디케어 보험에 대한 정부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준이 강화될 것이란 보도가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폭스 드디어 이 좀 지지부진했던 머독 가문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젠 일단락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레클람 머독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약 6.67% 내렸고요. 이어서 방금 설명드린 이슈와 같이 브로드컴과 애플 차례대로 큰 폭으로 약 2%대 1.5% 가까이 내리면서 이 나스닥의 상승폭을 약간은 붙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입니다. 오늘 M7은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애플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의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색다른 것이 없다라는 악평도 나오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주가는 내렸고 AI 트렌드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기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2% 넘게 올랐는데요. 구글 AI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구글 클라우드 CEO의 이 간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 2%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생성용 AI 칩을 내년 말까지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신의 긍정적인 보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인데요. 2%가량의 약세 흐름을 나타낸 이번 장입니다. 그동안 9% 또 2%대의 급등을 계속해서 보였던 브로드컴이 오늘은 상승폭을 반납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러나 브로드컴 쪽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리포트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5개월간의 주가 무려 엔비디아가 거의 70%가량인데 브로드컴이 121%나 증가하면서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오라클 1% 넘는 상승으로 종가는 마무리했습니다. EPS 1.101달러로 기록이 됐고 매출액은 149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장 마감 이후에 보시면은 26%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에 이어서 시놉시스도 0.77%의 상승으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PS 보시면은 1.5달러 수준, 그리고 매출액은 17억 4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 8% 넘게 올랐습니다. 메디케어 특히나 사업에서 품질 평가가 개선되면서 사업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그만하고 이제는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이 가운데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받고 있습니다. 8% 넘는 급등. 일라 1리도 제이피르카라는 만성혈병 초치료에서 이 억제제가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넘는 오름세를 띠면서 제약주 가운데서도 돋보였고요. 델테크놀로지가 이제 CFO 이슈가 있었는데 30년간 재직한 CFO가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죠. 지금 AI 인프라 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거의 50%가 가까이 현재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포드는 1%대 약세인데 올해 리콜 93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 최대치고요. 각 업체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한 양입니다. 전체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60%에 해당한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어위브는 7% 가까이 올랐는데요. 벤처 펀드 설립을 했습니다. 이름이 코어위브 벤처 펀드입니다. 자, AI 스타트업 투자를 앞으로 단행하겠다라는 이 긍정적인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1% 넘게 올랐는데요. 이 핵심 앱에 신규 AI 기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그대로 매수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국제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선 건 아니지만요. 0.6% 상승하면서 62.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카타르 내 하마스에 대해서 새롭게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었죠. 이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에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4원 가까이 오른 거면 그닥 소폭이 아니죠. 거의 1,389원 선, 이 1,390원 선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가 됐다는 소식 이 종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달러를 부추겼고요. 반대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11만 1,000달러 그리고 2,0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이게 24시간 전 기준이라서 표시는 하락으로 되어 있지만 밤사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7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또 현물 가격은 3,650달러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네요.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도 그간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되돌림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미국채 2년물이 다시 한번 이 3.50% 라인에 부딪히면서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수급적인 문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고용 지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BLS죠. 노동통계국이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벤치마크에 대해서 수정치,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완전한 건 내년 초에 발표가 됩니다. 이 수정치를 중간 단계의 값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현재 기존에 발표했던 것 대비해서 무려 91만 1,000명 이상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상당히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악화가 됐다는 건데 물론 이게 예비치인 만큼 그리고 수정치인 만큼 얼마든지 이런 조정들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하향이 조정이 된 건요. 이 최근 10년 연평균 수치 대비해서 무려 3배나 큰 규모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정도로 크게 하향 조정이 된 적이 없었고요. 이 실제로 고용시장이 월간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약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미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대한 다시 한번 크나큰 신뢰성 악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JP모건 CEO가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비농업 고용지수 수정치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경제, 경기, 성장 관련 이야기들이 저번 이 베이지복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백악관 언론 브리핑 소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2시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번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공장과 같이라면서 대놓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생산할 때 또는 반도체와 같이 복잡한 그런 공정들을 생산할 때 외국 기업들이 당연히 숙련된, 훈련된 인력들을 데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이 미국 노동자들을 좀 함께 고용하고 훈련시키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현재 대통령이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 인건비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대놓고 반도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반도체로까지 약간 퍼질 수도 있다는 점 가능성은 살짝 열어둬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발표된 비농업 지표 수정치가 바이든 행정부가 물려준 상당히 나쁜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BLS 쪽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고용 쪽에 출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백악관 언론 브리핑까지 살펴봤습니다.